아, 물적 분할요? 아, 요즘 최근에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결국 물적 분할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네. 인적 분할하면 지분이 희석되는데, 물적 분할을 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회계적으로는 지분 구조를 보면 대주주 지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 재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너와 오너 일가의 재산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봐보세요. LG화학 예를 들면, LG화학 배터리를 분사했죠. LG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했어. IPO를 했어요. 시장에서 자금을 몇 조가 들어와요. 신설 회사가 생기고 시장에서 자금 몇 조가 들어옵니다. 그럼 오너는 재산성의 변동이 실제 표면적으로 없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재산이 엄청 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처럼 기업 거버넌스가 엉망이고 오너가 그냥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하게 되면 오너 입장에서는 회계적으로는 내 재산이 변동된 게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직원의 숫자는 엄청 늘어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오너의 재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러면 피해본 사람 누구냐? 결국 LG화학 주주인 거죠. LG화학 주주가 화학 가치를 보고 과연 투자를 했을까요? 대부분의 LG화학에 장기 투자한 사람은 2차전지 배터리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고. 근데 어느 순간 그 회사가 그냥 분할해서 없어졌어. 그냥 재산을 강탈당한 거예요. 예. 오너 일가가 이익 본 거죠. 예. 회계적으로는 똑같이 재산상의 변동 없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돈과 컨트롤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훨씬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초보 투자자한테 권하고 싶은 말요. 제가 이제 한 20몇 년 투자했는데 투자하면서 실패도 되게 많이 했고요. 저는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좀 아쉬운 게 누가 좀 조언을 해줬으면 주변에 주식 투자를 성공한 사람이 많아서 기업을 분석할 때 좀 이렇게 해봐.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봐. 그리고 자금 관리는 이렇게 해봐. 너가 이 정도 돈을 벌면 이때부터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조언을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에 부딪히면서 그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거버넌스 TV에 출연하려고 마음먹게 된 이유도 뭐냐면 이게 최근에 이제 주린이라고 해서 이제 초보 투자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조금 오래 투자한 사람이니까 그나마 조금 조언을 해드리면 어떨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좀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제가 조언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 김규식 회장님이 저번에 이제 그 3프로TV 나가셔서 이렇게 첫 글자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저도 보고 인상적이어서 저도 김규식 회장님 따라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첫 글자를 따서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초보 투자자한테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 글자만 따서 이야기를 드리면 관시골운 시장 모돈 집분.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주식을 잘하려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식 잘하는 사람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떤 종목을 사는지, 왜 사는지,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비 이제 거버넌스는 되게 후졌는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무료입니다. 네. 이제 그걸 모아서 이제 요즘 이제 다른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한 달에 요금을 받긴 하는데 그냥 증권사의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사이트 들어가서 리서치 센터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증권사 애널이 분석한 기업 분석이랑 산업 분석을 다 그냥 무료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그런 레포트들을 보는데 그 레포트를 보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향후에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산업들이 저희가 이제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건설도 있고 은행도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산업군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산업에 대해서 분석한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분석 자료를 그 친구 사이트 보면 그냥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비싸거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그 외국계 그 레포트를 보고 싶어서 좀 알아봤더니 한 1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1억 2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되게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좋은 점은 그 레포트를 공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애널리스트 분 진짜로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 투자자를 대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증권사 레포트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뭐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 끝나고 집에 가시면 레포트를 보면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고 올해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 발표, 분기 실적이 얼마가 나와서 향후에 다음 분기에는 얼마가 날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발전하고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증권사 레포트를 다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당장 뭐 수익에 크게 도움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이면 나중에는 굉장히 본인의 실력으로 쌓이게 돼서 그게 나중에 본인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네. 매일 레포트 보시고 주식시장에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돈 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관심을 가져야지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해야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원칙 시드머니를 만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도 주식을 많이 해요. 요즘 이제 욜로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뭐 인생 뭐 있냐. 뭐 돈 모아봐야 요즘 10억 이상 하는데 내가 어떻게 뭐 그냥 있는 거 그냥 쓰자. 뭐 좋은 외제차도 사고, 그냥 여행도 좀 자주 다니고, 내 취미생활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인생도 저는 그걸 말리고 싶지 않아요. 본인의 이제 인생은 이제 본인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라고 제가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 저처럼. 돈을 벌고 뭐 내가 월급으로 집을 살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없으니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서 이걸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향후에 내가 결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좀 도움이 돼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드머니를 열심히 모으셔야 해요.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전문직이 아니면. 근데 아껴서 시드머니를 계속 매년 모아서 그거를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최초의 자금을 좀 모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1,000만 원일 수 있고 좀 많게는 뭐 1억일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저는 이제 회사 때 성과급도 좀 꽤 받아서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좀 어느 정도 금액을 모으는데 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지금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젊었을 때 돈이 별로 없고 이제 회사 다니던 친구들이 최초에 막 월급도 아끼고 막 그냥 뭐 택시 타고 그냥 버스 타고 이러면서 뭐 그냥 형들한테 좀 얻어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시드머니를 모아서 지금은 되게 그 돈을 계속 투자를 잘해서 지금 굉장히 뭐 몇백억씩 버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한 몇 천이든 몇 억이든 처음에는 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모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1억에 10%만 벌어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억에 10% 벌면 1억이거든요. 투자를 통해서든지 급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시드머니 모으기에 이제 쉽지는 않지만 월급을 아끼고 좀 생활을 좀 절약하셔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최초에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원칙 골방 투자자가 되지 마라. 멘탈이 나가는 거죠. 주식시장에 종목들이 몇천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처음에 하나도 몰랐어요. 주린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에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신입 직원도 들어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 때 제 생각이 나기 때문에.